대통령이 그 불편한 심기가 좀 드러난. 네. 정청래 대표 뭐 저는 뭐 90도를 했던 82도를 했던 70도를 했던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마지막 기회. 잘 생각하십시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이상주의자 정청래와 현실주의자 이재명 두 분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저는 한 75도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정무적인 판단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90도 인사를 하는 순간 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할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 얘기할 거거든요. 다 김민석 총리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고 무슨 뭐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다 거의 악마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그 악마를 상대해야 된다. 김민수 씨는 자유대학 이런 데서는 차기 대선 후보예요. 그쪽에서 많이 밀어요. 이렇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장 대표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도 당 대표니까요.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이 시각 멕시코에서는 우리나라와 ม็xi코의 월드컵 경기가 전반전은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JTBC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엔모 포털 가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스코어라든지 뭐 주요 순간들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시간에는 저희가 멕시코에서 긴급 공수한 멕시코인 한 분이 또 나오십니다. 진짜요? 네, 그럼요. 멕시코 분과 함께 축구 이야기 그럼요. 나누는 시간도 저희 축구도 항상 다르게 뭐 이야기하죠. 산체스 뭐 이런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있죠. 네, 멕시코 분 한 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시사 또 정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소영주입니다. 네. 이게 소개 맨날 바뀌어, 맨날. 컨셉이 이게 두 개를 다 혼자 해서 가야 되는 게 네. 이제 또 장이 열렸어요. 또? 당대표 선거가 당대표 있으니까. 선거 지금 전당대회 준비. 전당대회. 뭐 준비하세요? 줄 섰죠 이미. 아니 줄을 쓴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정부 2기 2년 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네.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줄을 좀 서시오 들었어요. 네, 이거. 줄 서야지. 줄을 서지 않아요 저는. 멕시코 정치사연구소장. 저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한복판에. 이재명 정부 급진주의. 성공을 위해서 예. 예. 반드시 내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숙명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 줄을 설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또 한 역할을 하고 싶으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을 위해서 뛰죠. 그러지. 자기 정치하는 사람. 공달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그럼요, 지금?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공달, 여긴 나달. 나달. 네. 나달은 뭐예요? 어? 나도 달라. 공달은 공천 달라. 공천만 달라. 공천만 달라. 제발. 알아서 내가 한다. 그러면 네. 나달, 나도 달라. 예. 자, 그리고 이분은 출달, 출연료만 달라. 우리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사전에 얘기할 때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데 어떻게 이 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줘야 되지 않는가. 아, 우리가 나눠서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건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받으시면 다 같이 못 받는 거예요. 네, 거지 아니야? 여러분 못 받는 건 푼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신데. 아, 저는 대충 들어서 알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데 뭐 저는 매일 하고. 여기는 이제 매일 3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가장 그래도 뭐 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분은 이분이죠. 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표정이 밝아요. 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내가 그 옆에서 얻어먹을게. 네, 오지 마. 서로 뭐야. 돕습니다. 네, 돕습니다. 상부상조 정신. 예. 네, 우리의 개, 두레, 다이 두레까지 나왔어. 품앗이. 예. 네. 자, 그러면 너무 웃겨. 선불 받고 방송하래. 자, 그러면 오늘 먼저 그래도 기분 좀 좋은 소식부터 한번 살짝 가볼까요? 아니 코스피 네. 가고 있어요. 만으로 가고 지금도 있어. 가고 있는데. 9천 한 400 돼요 지금? 네, 400 넘었어요? 네, 아까 9,300까지 제가 봤었는데 네. 9,294네요. 아, 조금 내려왔구나. 네, 가고 있습니다. 네. 9,000을 정말 이게 넘겨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만 피도 만스피. 만피. 가능할 것 어. 같습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을 가능이 아니라 이제 언제 가냐의 문제죠. 음. 예,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40만 원 곧 갈 것 같고 하이닉스 300만 원 돌파도 역시 네. 시간 문제다. 하이닉스 지금 285만 9천 원이네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S전- 있으시죠? S- 다들. 예? 다들 아이, 있으시죠? 뭐 간접 투자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우 이거 뭐. 아,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참 전혀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주식 좀 하세요? 할 돈이 없죠. 아, 단호하네. 진짜 까칠하. 주식을 할 돈도 없는데 질문은- JTBC가 이 아니 다른 사람은 안 줘도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김민하 평론가님 출연료 제가 드립니다. JTBC가 이 중계를 하지 말고 원래 네. 월드컵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53만 원일 때 하이닉스를 샀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JTBC가. 아, 우리 JTBC 성과급 같이 받는 것도 돈 다 그렇고요. 땡겨서 하이닉스를 네. 샀으면 출연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2만 원 부채도 뚝딱 갚았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여튼 우리 코스피는 잘 가고 있고요.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는 장면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아니 그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유럽 순방 일정을 다 마친 그 장기간의 출장이었어요. 네.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데 모두가 가장 관심 가졌던 건 정청래 대표가 네. 나갈 것이냐였고 나간다고 한 뒤로는 어떤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관심 가졌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표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열에 있는 그 당 맞아. 지도부와 청와대 네. 그 참모들을 볼 때 표정이 거의 없이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빠른 네.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시간도 쟀던데. 그러니까 내려서 첫 악수부터 차에 탈 때까지 시간을 쟀는데 굉장히 짧은 거예요. 저도 빨리 감기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쭉 그냥 보통 뭐 이제 악수하고 나서도 이제 그래도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뭐 또 뒤에 보면서 한 번 더 손 흔들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빨리 바로 차에 타서 떠났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나는 생각이 이제 그렇죠. 들 정도의 그런 장면이었는데 혹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대통령이 그 불편한 심기가 좀 드러난 네.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 뭐 저는 뭐 90도를 했던 82도를 했던 70도를 했던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불렀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에게 마지막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불렀다고 보고 그리고 표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 신기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를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에는 대통령이랑 대화가 없었어요. 출국할 때는 그리고 늘상 순방 나갈 때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농담을 강원식 비서실장 놀려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거든요. 나갈 때도 이번에 G7 나갈 때 같이 갈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입국했을 때도 나 없으니까 좋았죠. 우리 일하러 갑시다. 막 이러면서 뭔가 좀 그 이 참모들하고의 어떤 새로운 복귀에 대해서 가볍게 좀 분위기를 푸는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강원식 비서실장하고도 거의 뭐 어떤 대화도 없이 바로 탔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없는 동안에 청와대와 당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종강판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정청래 대표한테 아마 며칠간의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는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건태 의원 등도 하여튼 이 인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좀 덧붙였더군요. 네, 90도 인사를 가지고 이건태 의원이 이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대통령에게까지 정치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솔직히 별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네. 이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예. 정청래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닮은 꼴이다. 이 90도를 봤을 때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또 있잖아요. 그 서천에서 화재 네, 났을 네, 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가지고 90도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을 같이
이제 붙여가지고 페이스북에 네.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뭐 발언이라든지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90도 인사니까 더 다른 해석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이번이 조금 더 노골적이지 않나요? 이번 정청래 예, 대표에다가 정청래 대표를 환영식에 부른다는 공지까지 청와대에서 냈으니까요. 그 과정을 보면 청와대 구조상 그런 공지를 대변인이 낼 거면 당연히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거고 정무적으로 이거 정청래 대표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뭐 마지못해든 뭐든 어쨌든 오케이 하셨을 텐데 네. 이 장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속도도 빨랐고 뭐 말씀도 거의 안 나누고 간 거니까 표정도 좋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참 여권 내부에 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도드라져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여권이 분열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은 많이 할 텐데 이게 피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상주의자 정청래와 현실주의자 이재명 두 분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게 합치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냥 분화되는 과정 뭐 원래 이제 권력이란 건 늘 도전과 응전이 쭉 있잖아요. 분화가 될 수 있지만 같은 길로 가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섞이기가 어려워 보여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쭉 인생을 보면 같은 학생 운동을 해도 굉장히 과격하게 했단 말이죠.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세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서 예를 들어 검찰개혁 같은 것도 검찰청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보안수사권이고 뭐고. 근데 이재명 네. 대통령 현실적으로 이거 보안수사 필요할 수 있다. 거는 좀 있어야 돼.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상주의자로 제가 그냥 명명을 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민주정부는 이런 정부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현재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좀 달라. 네.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몇 도를 인사를 했느냐 저는 한 75도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SNS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네. 90도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사람이 이미 있다. 그것은 서영주 부대변인이다. 그래서 90도 인사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했다. 제 말 안 의도가 들어요. 있는 거 아니냐. 제 말안 들어요. SNS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이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내가 여기서 90도 인사를 해서 대통령을 곤란하게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은 이제 워낙 이제 꾀주머니가 많아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꾀주머니. 제가 볼 때는 약간 허술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두 분을 평소에 이렇게 지켜보면. 그래서- 우리요? 네, 그렇죠. 늘 많이 허술해요. 어느 두 명. 꾀주머니가 없어요. 꾀주머니. 쓸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뭐 계산하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근데 네. 정무적인 판단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90도 인사를 하는 순간 이 장해찬 부원장 얘기하셨지만은 네. 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할 거거든요. 한동훈 의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지금 심기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해외에 나가서까지 여당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당이라는 이 집권을 했으면 야당과는 좀 달라야 된다. 야당일 때는 막 싸우고 문제 제기하지만 여당이 됐으면은 책임지는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 사건 완전 폐지라든지 오늘도 이제 보안 사건 얘기를 하던데 특히 보안 사건 문제는 검찰 개혁 얘기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이제 결이 다른 듯이 보이는 주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 사건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거를 이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이렇게 메시지까지 냈는데 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또 뉴스를 생산해 냈는데 여당은 그것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당 내부의 얘기가 계속 신문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나 이런 게 아하. 이 자리에 반영된 것이고 네. 그 공기를 읽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취지로 90도 인사를 한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역효과였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역효과. 그 보안 수사권 말씀이 좀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당대표가 보안 수사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이 들어왔고 전당대회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했어요. 외교 역대급 외교 성과, 경의를 표한다. 월드 클래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 아침 본격적으로 의제를 꺼냈습니다. 최고위원회 발언을 쭉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 전에 본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네. 꿈 깨시라.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말해 뭐하냐. 누구한테 꿈깨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청자는 검찰이긴 할 겁니다. 예, 검찰이긴 공식적으로는. 할 수 네. 있으나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들이 또 수습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 강성당원들은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검찰에 씨를 말려야겠다. 예전에 검찰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본인이 민심의 척도로 보는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많죠. 근데 좀 이거를 서서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이걸 선동하는 느낌이에요. 보안 수사권에 대한 거를 검찰에 줄지 아니면 요구권까지만 줄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 좀 존중하는 태도로 수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박에 완전히 폐지하겠다. 꿈깨라 해버리면 그걸 주장하는 분이 지금 정부에 있는 대통령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각을 세우는데 사실 검찰의 수사권은 거의 폐지됐어요. 예. 왜냐면 인지수사권 폐지됐습니다. 네. 인지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수사권은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보안수사권은 왜 전치를 시키냐면 경찰에 대한 그 견제권은 어느 정도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한된 보안 수사. 제한된 보안수사권이에요. 네. 이 부분 한번 국회에서 논의하소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야박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또 단박에 잘라내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확대 해석해서 꿈깨라는 게 검찰한테 꿈깨라는 한 소리겠지만 검찰에 대한 총설에 대한 모든 지휘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예.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TF를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권까지 한번 그래도 좀 돼야 되지 않냐. 경찰이 과연 혼자서 이런 수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견제 장치로 이거 하나 두자라고 국회에 좀 수기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던지면 결국에는 어제 했던 폴더 인사든 90도든 80도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겉으로만 네네네. 결국에는 대통령 먹이는 거냐. 그치. 본인의 피해자의 서사만 써가고 대통령은 네네. 권위적이고 본인을 박해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네. 또 불러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확실히 전당대회는 이제 보안 수사권으로 들고 나올 것 같고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게 이전에 쭉 이야기했던 흐름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때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안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그거 이제 바로 기소할 수 있느냐. 빨리빨리 보안수사를 해야 기소하도록 만들 거 아니냐. 그럴 때 요구하고 핑퐁 치면은 이거 그냥 범죄자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고 1월에.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보안수사권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는 그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는 어쨌든 뭐 본인의 생각은 있지만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네. 이렇게 한 발 물러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니 보안수사권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최근에 보안수사권 없애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다 이제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들이 이제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의 입장, 당 대표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 뭐 요구권 그냥 아예 생각할 것이 이건 다 폐지다 무조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거고 이건 말할 것도 없다 꿈 깨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 나온 거라 이렇게 되면 이걸로 아마 거세게 좀 앞으로
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오래 됐잖아요. 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뭐 이 정권 오고 나서부터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검찰청 없어져야 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거고 수사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한 채 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격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출마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정청래 대표를 이런 방법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에서도 좀 희한한 건 강성인 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통령도 이거랑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와 같은 생각인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검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뭐 눈을 가리고 자꾸 꼬드겨 갖고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대통령 원래 생각은 우리와 같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당내 강성 의원들 가운데 좀 계신 것 같긴 하고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보안수사 요구권 이거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보안수사를 이제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정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냐, 예외는 어떻게 둘 것이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일 이 논의의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거는 근거가 없는 세계관을 막 만들어서 그 세계관에다 막 집어넣어요, 모든 상황들을.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령 지난번에도 이 검찰개혁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와 같은 생각인데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든가, 왜냐하면 검찰개혁 추진단이 국무총리 산하에 TF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치 이 보안수사권을 남겨줘야 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바로 검찰이라는 기득권이, 검찰 기득권이 이 국무총리 그리고 뭐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니까 네. 이렇게 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도 자기 입장을 말을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입장이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주장했던 건데, 이번에 그럼 정청래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검찰 꿈 깨라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말이냐라고 할 때 진짜로 검찰을 향한 말이냐, 여기서 검찰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계관 안에 있는 이 큰 어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찰의 네트워크. 근데 그게 실제 하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뭐 줄초상입니다. 뭐 그 얘기를 보도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 보안수사고 뭐고 지금 이 검사 숫자 자체가 줄어서 사건 서류가 뭐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걸 처리하기도 바쁘다. 보안수사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10월 달에 중수청, 공소청이 뭐 출범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 검찰이 왜 뭐하러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린 다음에 보안사건을 쟁취를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검찰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 검찰은 권력을 회복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 가는 게 거의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세계관을 얘기한다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대통령의 눈가기를 이런 참모들을 이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선을 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의 귀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귀를 검사들이 지금 잡고 있다, 장악해서 세뇌시켰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평소 스타일을 보면은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일단 보는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나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고 이럴 때 보면은 뭐 실무자가 이 잘못 얘기한 것조차도 이재명 대통령 그걸 바로잡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논쟁을 막 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특히 검찰개혁 문제는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아젠다였는데, 그 아젠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 참모들이 보고해 주는 대로만 알고 뭐 속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강경파들 손을 들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 정부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보안사건은 이 완전 폐지가 뭐 맞겠지만 예외적으로는 인정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검찰 권력의 완전 삭제 프레임으로 아마 이쪽에서는 갖고 올 것 같고, 네네네. 반대쪽에서도 뭔가 프레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의 뭐 성공이라든지 뭐 뭘로 갖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집권 2기의 국정안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 뭐 민생인데, 근데 첫 번째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네. 입맛이 돌죠. 뭔가 이렇게 각이 확 서는 각이 서죠. 이거는. 각 세우는 건 잘한다니까요. 근데 정천회 그 대표가. 프레임에 이제 같이 가게 되면 불리한 경기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 1표제든 보안수사권 폐지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좀 넓은 그릇의 여당의 어떤 그 프레임이 맞냐는 거지. 민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자는 거죠. 네. 이미 수사 기소는 분리가 됐어요. 마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으면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당원들한테 자극하는 거라니까요. 네. 인지수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옛날 검찰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얘 털어야겠는데 이게 폐해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폐지했어요 이미. 이제 보안수사권이 남았는데 이 보안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이 없는 게 더 시원하고 통쾌하고 확실한 검찰 개혁 같지만 경찰이라는 조직한테 수사를 줬을 때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요구권까지라도 좀 논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내용에 있는 것들은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이건 대통령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어제 인사하고 왔잖아요. 네. 뭡니까? 어제 인사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자체가 대통령을 매기는 거잖아요. 매기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거는 인생 타령은 사실 제가 그걸 듣고 내가 조금 이거 듣고 와야 돼. 이거 왜냐면요. 내가 듣고 얘기 좀 해줄게. 정청래 대표가 90도 인사 후에 남긴 본인의 소회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인생 어딨냐?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JTBC도 흔들리니까 이제 저게 와닿네요. 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안 됐어요 지금. 그래도 JTBC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보여줬네요. 제가 이걸 보면 제가 짧게 한마디 하면 집권여당 대표라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하고의 어떤 이 문답을 글로 하지만 대통령은 이재명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집권여당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당 대표로서의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 무슨 인생 타령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권에 도전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저러시나. 지금 정청래 대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내용에 빠진 거를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핍박받는 서사습니까? 그 책임을 서로 뭐 당연히 이제 책임을 미루는 거야 뭐 워낙 많이 봤던 거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도 보면 누가 지금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냐, 누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지금 가져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정청래 당 대표를 위시한 요 당권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구 민주 친문 뭐 이런 분들께서는 이른바 뉴 이재명 소위 뉴 이재명들이 와서 지금 이제 분열을 획책하고 뭐 흠집내기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뉴이재명 쪽에서는 이 구 당권파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명분론, 뭐 누구 책임이 많고 뭐 누가 잘못했고 하는 거는 이미 지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리를 찾는 과정인데 이 정도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보안수사권 얘기를 이렇게 세게 했다면. 전당대 이기든 지든 그 이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 본인 지지층을 결속하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구호가 정치 검찰을 내가 없애려고 했는데 뭐에 막혔다. 막히는 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막는다. 뭐 이런 서사잖아요. 이거 피를 끓게 하죠. 지지자들의. 그래서 이기든 지든 그건 이제 민주당 사정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 이후까지 보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큰 계획은 절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분들과 정치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제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느 쪽의 세력이 더 많은 힘을 받아서 더 유리한 게임을 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1인 1표라든가 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들의 어떤 지지 여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구획을 나눠줘 버린 거잖아요. 일종의 그 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리더십은 아니다라는 이제 신호를 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대표가 첫째로 지방선거도 사실 이렇게 완승을 거두지는 않았고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그러한 여당이 리더십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연임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여론이 호남 지역에서도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한테 이전 상황보다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인데 근데 김민석 총리가 상대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까지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이 당원들, 지지층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이제 그동안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검찰개혁 논의의 어떤 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심지어 여기 나오는 패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김민석 총리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 돈을 주고 무슨 뭐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다까지 지금 그래요? 뭐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네. 거의 악마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그 악마를 상대해야 된다. 근데 또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2002년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네. 다른 이 후단협이요. 그렇죠. 그것까지 엮여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쪽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여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친명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까지 더해서 네. 일종의 이제 다국적군을 꾸려가지고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거죠.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최근에 논란된 게 이른바 광고비. 그래서 계속 댓글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정부 광고비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르만 정부 광고 받았는지 밝혀라 이러서 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JTBC 아닙니다. 네.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생각이 그쪽으로 한번 주입이 되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뭐 부정선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지점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이제 네. 중요한 건데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어쨌든 이걸 떠나서 그만큼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추미애 당시 대표가 그래도 받아줘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그 비어있는 시간을 뭘로 설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고비 논란은 사실 상당히 좀 치명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누구에게요? 제기한 쪽이든 받는 쪽이든 만약에 그렇죠. 받은 게 팩트로 나오면 받은 데들은 아마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것 같고 늘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이 돼버리면 그 의혹 제기한 사람 포함 그 채널들도 왜냐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채널에 누군가가 뭐 저 윤석열한테 저 돈 받고 저 채널 운영한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근데 정부 광고를 받아서 그 누군가에게 특별히 유리한 쪽으로 평론가들 몰고 아니면 갔다. 뭐 그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완전히 채널 날아갈 얘기죠. 근데 이게 벌써 이런 얘기들은 규명이 안 돼요. 그냥 남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정선거약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지금 봐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이거 제가 뭐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네. 볼 때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이 과연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부에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를 저 데일리 클리어 결명자차, 그렇죠. 우리 읍천리, 우리는 우리 한우 카세, 툭불이지. 한우 툭불, 뉴퍼마켓. 닭동가리, 네. 뉴퍼마켓. 요런 데는 받은 적 제가 있고요. 엄청 열심히 사잖아요. 갖고 뭐 제 돈으로 있는데요. 삽니다. 그러니까 해명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그 전통적으로 이쪽 진영에서 당원들을 배양시키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팩트로 들어왔을 때 그 팩트를 쳐내기가 힘들면 음모론을 일단은 깔아놔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마. 다 의도가 있는 거야. 뭔가 의도가 이시하는 거라서 마치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서 흔들리지 마. 이런 저는 그 안 좋은 방식의 이 프레임 그 공격이거든요.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확인해 보면 될 건데 전 하나만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서 본인이 얻는 게 뭔지를 묻고 싶어요. 진짜로 지금 현재 본인이 연임을 도전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일단은 멈춰놓고 본인이 입법부의 제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민주당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 자체가 오역이라고 주장하면 뭐 할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각으로 대통령은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뭔가 새로운 규정을 바라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제가 눈여겨봤던 건 지방선거에서 딴 마음을 먹은 게 페인이다. 두 번째에서는 집권여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창을 써서는 안 되고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은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일소 부인하면서 지금 연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진보 진영의 분열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지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진짜로. 광고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네, 네.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게 정부 광고가 집행되려면 그 뭐 뒷돈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남잖아요, 다. 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언론지능재단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당이니까. 지금 네. 야당인 것도 아니고 네. 여당 의원들이 다 있는데 확인을 해보면 이건 정확하게 어쨌든 간에 확인되는 얘기고 차라리 김민석 총리가 무슨 뭐 사업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뭐 그걸로 줬다 뭐 그거면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이지만 그래도 아 그게 뭐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광고를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아무렇게나 줍니까? 그리고 줘도 뭐 공식적으로 남는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근거 다 남죠. 그렇죠. 여기 뭐 정부 지금 광고를 송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현역 의원도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또 알아보겠다고 하고. 네, 과방위에 있고 과방위원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민희 과방위에 의원 있고 이런 뭐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과방위에서 알아보면은 그거는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당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연임을 한 대표가 거의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거의 한 분입니다. 그 이전까지 가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데 왜 연임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될 말이 없으니까 첫째 김민석이라는 악당 악마를 막아야 한다. 둘째 이 검찰이라는 기득권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면 나서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명분이 안 되죠 이런 거는. 셋째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 때문에 안 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출마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 근데 구종이 다양해요. 근데 구종이 저 거의 폭투 수준인데 그걸 휘둘러 지금 몸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휘둘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김민호 평론가도 벌써 이 광고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거론하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당무 개입도 이게 규정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1호당원으로 의견을 준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여당 지도부에서 규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무 개입은 맞다. 그걸 여당 대표가 얘기한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출마 안 하면 당무 개입으로 오해받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 이 댓글 하나 되게 재밌는 거 같은데 절도범이 도둑질한 이유가 도둑질 안 하면 저 집이 가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했다고 진술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댓글로 누가 쓰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사실 내가 불출마하면 당무 개입으로 보인다는 거는 조금 과한 주장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여튼 지금 당 그리고 청와대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대통령은 그 순방 성과를 아마 직접 브리핑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네. 2시에 대국민 브리핑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당청 간의 이 긴장 관계에 대한 질문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직접 나오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걸로 일단 읽어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야 대표 불러다가
얘기하는 형식이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한 순방 성과에 대해서 네, 항상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순방 성과 기자회견하는 건 제가 못 봤는데 대통령이 기억이 안 직접 나죠. 하는 거. 꽤 이례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길게. 근데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아 정청래 완전히 배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럼 대통령이 마치 당 대표 선거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정무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현란하게 여러 가지 구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직구만 칠 거냐 변화구만 칠 거냐 두 개를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이길 방법 두 개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와요 무조건.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온다는 전제에 뭘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정청래 대표가 탄압받거나 뭔가 약자이거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서사를 써주실 필요가 없다. 불러야죠. 공항에서 그랬는데 그건 피곤해서 그런 거고 아 오늘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대통령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는 것 같아요. 그 자칫 그게 또 그 강성에서 해석할 때는 혹은 어느 사람들한테 강성? 얘기할 때는 봐라 대통령의 참 뜻은 여기에 있었지 않냐? 왜 니네들 또 이렇게 왜곡하느냐? 거기 너무 깊게 빠져드신 것 같아요. 유권자가 그렇게 분명히 나 얘기할 것 판단을 같은데. 할 거면 그 장면 하나 보고 그러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네. 그 장면을 통해서 중간에서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일개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직접 성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일단 당연히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아마 그 순방 기간 내내 사실 뉴스가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당내 문제나 이게 너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갑갑함, 답답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정치적 맥락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여당 내 집권 세력 내 혼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시그널을 주고 싶다라는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자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걸 계속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과 특정 유튜브들과 이런 데서 그 의도를 왜곡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해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그 선관위의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하는 2030의 민심이나 이런 것이 여당에 역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언론 보도와 해석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야 지금 전당대회 하느라고 정신 없겠지만은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가서 혹시 총선에 가면 이번에 지방선거 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스코어를 보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이제 여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이 스코어가 나왔는데 뭐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분들이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주도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2030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야 되겠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이번 이 순방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뉴스나 이런 게 성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제 여야 대표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뉴스가 다 그것만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럼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를 둘이 만납시다 이렇게 한다는데 둘이 만나서 선관위 얘기를 하나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하고 뭐 화해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근데 직접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거둔 성과를 자기가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도 싶고요. 네. 자, 하여튼 저희도 뭐 종종 뉴스를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전하는, 그러니까 비중 있게 전하는 경우들이 아마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아마 좀 청와대 입장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19일에 대통령께서 직접 순방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정치적 의도로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의 갈등을 수습하는 그런 질문을 의도한 것도 있겠으나 이번에 G7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네. 중동 전쟁 마무리되고 이제 북한 문제로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도 그다음에 나눴던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좀 보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셀카도 찍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골프 회동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미국과의 한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부분들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거 중요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별건으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뭐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김민석 총리 부분에 뭐 심중이 있는 거냐, 당무 네. 개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안수 사건은 절대 안 되고 당 대표가 폐지한다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데서 이제 또 이제 갈등이 촉발되는데,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정청래 대표가 순방 때 허리를 굽혔으면 보안수 사건 폐지란 말을 안 했으면 그런 네. 얘기가 기자들한테 안 가죠. 정청래 대표의 측근들이 당무 개입으로 비칠까봐 출마한다는 얘기 안 했으면 대통령 연관성이 없죠. 네. 자꾸 대통령이 각을 세운 게 누구예요? 정청래 대표 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임하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네. 누구를,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본인 정치 권력 때문에 출마하는 거잖아요. 본인만 연임을 접으면 지금 민주당 내 그 진보 진영 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뭐 그건 또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아니 있으니까. 현상만 보고 네,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도 그렇고 당 지지율, 대통령 뭐 국정수행 평가 지지 등에 대해서 조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좀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열심히 아마 일종의, 구상 중일 거라고 보고요. 네, 사이드카 같은 거죠. 대통령이 이제 사이드카요? 등장해가지고 매도 이거 막아야 사이드카. 된다. 네. 그래야 된다. 저희 당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병원에 계시잖아요. 아니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연장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입원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걸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네. 제가 볼 때 이제 아프시니까 네. 어디 가요? 빨리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빨리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네. 그 말을 먼저 해야 돼 하고 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네. 굉장히 밝아 보이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죠. 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본인 예상대로 안 가고 특히 어제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안 왔잖아요. 그럼 이제 2명에 이어 3명이 반대냐? 본인 연임에 대해서 네. 본인 네. 그 임기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제 신동욱 의원 한 분 남았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미묘하게 서로 이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게 이런 나와요 거죠? 지금. 그리고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네. 이 얘기가 나온단 이게 말이에요. 무슨 지도부 말이에요, 내에서. 근데 김민수와 거리를 두라. 김민수 최고위원이 너무 편향된 시각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몸처럼 보이잖아요. 장동혁 대표랑. 예, 미국 가서 찍은 사진. 그러니까 그래요? 당 대표도 김민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니까 네.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김민수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분 그런 판단을. 꿈이 크다는 거 대충 다 압니다. 저희 쪽 사람들은. 아, 김민수 씨는 자유대학 이런 데서는 차기 대선 후보예요. 그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뭐 본인의 대선 의지니까. 후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쪽에서 많이 밀어요. 이렇게 네. 보면은 예.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은 민수형밖에 없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장 대표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다. 당 대표니까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당 대표가 좀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네.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혼자에게 집중되잖아요. 관심이 벌써부터. 당신만 마음 바꾸면은 김재원 의원은 대세 따른다고 했으니까 지도부 뭐 교체하고 다시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를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당사자인 장도혁 대표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한동훈 다시 살아 돌아왔지. 복당 될 것 같지. 네. 어떡합니까? 의총에서 한 명도 자기 표 안 들어줬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중진들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뒤에서. 그럼 뒤에 쳐다봤을 때 왜 안 도와주지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서 뒷문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잔 말이죠. 네. 근데 김민수 최고랑 거리를 좀 두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솔솔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도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사의 내용은 지도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리 두기가 그동안 또 해왔던 브로맨스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엇보죠 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사진은 거리 잊혀지지가 않아요. 둘이 이렇게 예쁘게 찍었던 사진이요. 근데 거리 두기를 했을 때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박준태도 있잖아요. 네. 조광환, 조광환. 이진수 아유 주옥과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요? 꽤 있어요. 맞네. 그래 많아요.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거리를 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비슷한 분들인데.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1대1인가요 그러면? 1대1. 골이 아, 인정이 안 된 모양이군요. 네, 아이고야. 아쉽습니다. 정말. 지금 1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한 골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수해서 5분 한 골이 전반 들어갔나 5분. 했더니 저건 골로 인정이 안 되는. 왜 안 돼? 옵사이드구나. 맞나? 옵사이드예요? 반칙이에요? 차징인가? 자, 잡았어. 골 라인을 넘어가진 않았나? 들어갔는데 안 넘어갔어. 아유. 안 넘어갔네. 네. 어휴. 아유. 키퍼가 너무하네.
왜 이렇게 팔이 길어? 그러니까 무슨 팔이 저렇게 길어? 왜 이렇게 팔이 길어? 아유. 아이고 아까워라. 네네네. 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깝네. 근데 1대1로 하면 될 공하고 거리를 둬야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거리두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그 선거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재선거, 전국 재선거 얘기 네. 계속하고 있고요. 하자고 하는데 그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또 아니어서 네.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주장한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당은 저 사전 투표는 없애자는 입장인 것 이거는 근데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볼만 할 것 예. 같은데 그 어쨌든 사전 투표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없애고 본 본 투표를 투표를 이틀 동안 맞습니다.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네. 여기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이 동참을 했네요. 사전 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 이틀 하자. 요거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원래 평소 소신과는 같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 당에서 그걸 낸 이유가 네. 사전 투표 효용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네. 과거에 투표 딱 하루만 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투표율을 늘릴수록 좋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사전 투표 효용을 인정하되 지금 사전 투표하는 기간 그게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본 투표는 수요일이고 네. 이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이 시일이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이 사전 투표한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니 네. 차라리 붙여버리자.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유지하고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부재자 투표로 바꿔서 해보자 이런 식의 나름의 절충안을 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좀 생뚱맞은 게 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은 본투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사전투표는 이제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표용지하고 무관해요. 그것 때문에 한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효율성 부분들도 사전투표가 투표를 높이는 방안에 어떤 좀 기여하는 바도 있고 네. 사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예. 근데 왜 국민들이 투표의 편리성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불가하고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전국 재선거 하는 거 이게 사실 지도부에서 소청으로 결정했으면 당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지도부가 결정한 뭐 그게 어떤 의원들- 의총에서 탄핵이 됐어요. 그 안이. 아니 탄핵이 당론이 돼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7곳에 대해서는 7곳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7곳은.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7광역단체에 대해서 재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재선거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니까요.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알았어요. 온라인은 안 넘어갔다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소청을 취소 안 했죠. 소청의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다시 네. 해서 내나요? 아니 냈는데 냈잖아요. 목적이 다르다고.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건 의총에서 자꾸 그러게. 재선거 얘기는 아니라는. 그러면 재선거는 얘기예요. 아예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 적이 장동혁 없어요.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은 본인 주장, 혼자다. 개인 주장으로 대변인도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소청의 내용도 재선거가 아니다. 바꾼다. 소청의 내용에 재선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소청을 제안을 그 소청을 낼 때는 문제 여기 문제 있다고 해서 이거 다시 하자, 다시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정식 확인해달라. 예 네.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봐달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당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한다는 거는 네. 당이 얼굴이 하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주장한다고 제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찌질이라는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 송석준 의원. 네, 그게 아마 충격이 커서 입원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신적 충격. 정말 큰 단어예요. 그게. 네. 사실상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비도 좀비까지는 있었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좀비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아. 난 아니야 좀비가. 아. 난 사람이야 인간이야 하면 되지만 찌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인데 특히 남성분들이 되게 그 찌질이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마상이 마상이 있거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게 송석준 의원의 그 단어가 세지 않았냐. 이번 사유 분석 들어갔습니다. 아, 그거 오갈 데는 없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잠실운동장도 공권력 투입되고 거기도 좀 정리가 될 거고 단식하게도 저번에 했으니까 두 번 하기는 그렇고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필리버스터 했죠, 단식했죠, 입원했으니까 이제 남은 갈 건 데가 삭발 없어. 정도밖에 이제 안 삭발인데 남았어. 미국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도 할 게 갔는데 없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네. 가끔씩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그 노텐돌 돌아다니면 한동훈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또 스트레스 국회 안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일단 정 그러면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출근이 그렇게 그래 싫지 싫은 않아. 거야. 한동훈 의원 병문안 가요? 그럴 수도 있어. 자꾸 그러면. 싫어하는 거 다 모아줘. 한동훈 의원이랑 국회에서 마주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일 수 해본 있겠네요. 소리입니다 이것도. 네. 아유. 병문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이 병문안 어떡하지?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건 좋은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병문안 가면 진짜 재밌겠다. 아까 계속 이제 재선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 투표를 없애자라고 하는 요 제안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맥락하고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맥락하고 같이 해석되지 않으려면은 당이 우리는 부정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부정선거로는 우리는 절대 이거 인정하지 않아.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당은 그 입장도 못 내고 그다음에 그것에 거의 부정선거론자가 이제 확실하게 된 장도혁 대표를 끌어내리지도 못하잖아요. 저렇게 아픈 사람을. 저 지난번에 단식할 때도 저렇게 아픈 사람이네. 단식할 때도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과거에 여러 단식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밥을 안 먹어서 단식을 했는데 코에 줄을 끼는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코에 줄을 꼈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그건 제가 볼 때는 다른 병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픈 게 있다. 그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 병이 있는 분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니, 다 돌팔이야.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약한 분이 지금 진짜? 제1야당의 대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야 되는 정리도 못하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한동훈 의원도 계속 이 부정선거하고 선을 확실히 긋는 이런 행보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저는 뭐 이준석 대표 평소에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비교적 이건 부정선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의원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부정선거 얘기를 단들은 하고 있지만 나는 부실선거라고 하고 있어. 이게 다 알리바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부정선거론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원 내지는 지지층이 부정선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이번에 사전투표 요게 같이 동의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뭐 부정선거로는 절대 아니야를 항상 이렇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또 하는 분인데 한동훈 의원이 계속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지만은 이 사전투표 폐지에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 조금 지지자들 비겁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계속했던 얘기를 오늘 안 했다고 해서 입장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센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에도 들어가야 되고 지지층을 신경 써야 되니까 여기서 살짝 애매하게 넘어간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해석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게 앞에 계속 이 얘기했다니까. TPO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선거 요구하고 이럴 때 그때 사실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면 그게 이제 역시 한동훈 의원은 그 입장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편단심 가는구나 부정선거론하고는 확실히 선을 긋는 걸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이제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혹시 이런 시선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또 반복하라 이거죠. 네. 네, 세게. 하세요. 이번에 해야죠 또. 네. 이 모든 사건의 원흉 저 선관위 문제들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짧게 좀 살펴볼까요? 선관위 문제는 이제 캐도 캐도 파도 끝이 이제 없지. 끝이 네. 없는데 이제 뭐 선관위에서는 그냥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징계는 거의 안 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징계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처분 한 125건을 다 징계 의결서 분석을 한 결과 파면, 해임, 강등 같은 중징계는 7건이었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견책, 감봉 정도에서 정리가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 해에 14일 정도, 1년에 14일 정도 출근을 하는 각 시도 선관위원장들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요 사진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뭐죠? 그 당시에 투표용지 모자랐던 6.3 선거 당일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투표원들이 거기 이제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기한 게 있어요. 손으로 그 당시 상황을 막 이렇게 적어둔 것이 있어요. 당시 투표 록을 상황이 어땠는지 그냥 상황 일지 같은 거군요. 네, 급하게 지금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네. 막 기록을 해두거든요. 근데 용지가 몇 매 남았다고 200매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이제 고지를 하고 추가로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답이 없었다. 아니면 4시 뭐 46분경에 다시 참관인한테 투표용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중단하고 네. 대기표를 발급했다. 그랬는데 뭐 급하게 뭐 투표용지가 뭐 서울교육감 거 왔고 송파구청장 거 50장 왔고 다시 또 모자라가지고 200장을 또 받았고 일련 번호가 없는 것이 왔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아이고. 보니까. 근데 이 상황들 되게 긴박한 상황을 네. 그때 이제 계속 기록을 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감당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그래도 그 기록한 사람들이 좀 있긴 있군요. 네, 다들 이제 그 상황을 얘기했던 것 네. 같습니다. 저게 저게 하여튼 투표상을 위임받은 분들이 쓴 거 아닐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공무원들이나. 네. 그럼 저분들은 당연히 하지. 아유, 하여튼 참, 선관위 가족 기업이 이래서 좀 문제예요. 항상 보면. 가족 기업이 예, 거의 가족 기업이잖아요. 여기. 성씨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오늘은 밥이 없네 여기에. 지금 밥이 없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 하여튼 여기 선관위 지금 작품까지. 요즘에 왜 꼭 그런 얘기를 아, 미안해요. 야, 얘기 좀 하지. 내가 밥 갖고 오면 되는데. 밥할 돈이 쌀 없. 떨어졌어. 없어요. 그래 돈이 쌀이 없어? 쌀떡에 쌀이 없어. 아이유 보셨죠? 폭삭소 가수다. 쌀독에 쌀이 그래, 없어갖고. 쌀이 없어. 아, 오늘 이럴 때 참교육을 시리즈로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자, 하여튼 선관위의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에서 예. 더 자세히 파볼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에요. 네. 아 이거 진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가지고 양 당이 지금 사생 결단 내게 생겼습니다. 네. 아유, 월드컵 끝나니까 아니죠. 경기 끝나니까 다들 쫙 이제 오시네요. 또 들어오네 이제. 또. 아이고, 이 사람들 참. 그냥 10분 연장 방송. 예. 아유, 정말. 뒷 일정들 없으세요? 아니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늘 점심 약속도 없고. 알겠습니다. 나는 있으니까. 자, 우리 짜투리 뉴스 월드컵 관련 뉴스 좀 몇 개 전해 주실까요? 자 트리뉴스요. 저 이거 네. 진짜 많이 화가 났는데 아 중계권을 사지 않고 월드컵 경기를 송출하는 양아치가 있습니다. 양아치가. 어디서요? 화력주라고 그래 양아치 하지 아 말고. 진짜 중계권이 얼마인데 이것들이 중계권을 안 사고 지금 방송을 하냐고. 밥이 없는데. 아 그래 진짜. 중계 또 사야지 밥을. 그만 좀 하시고. 어디죠? 북한입니다. 롤스코리아. 네. 여기는 그냥 해적 네, 방송이에요. 북한에서 어떻게 중계권 하지? 확보하지 않고 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월드컵을 송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대요. 아니, 나가지도 못했는데 뭘 해? 근데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도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근데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하는 알레르타문디알이라는 이제 매체에서 한국 시간 18일에 그 자신들의 X 계정에 이걸 올렸는데 북한의 국영 조선중앙TV가 외국의 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월드컵 경기를 불법으로 재송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꼬트디부아르, 스웨덴, 튀니지 이렇게 북한식으로 적힌 그 국가명이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영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자막을 이제 다는 거죠. 네. 대단해. 해적 중계를 2002년 카타 뭐 옛날부터 했죠. 네, 그때부터 계속 해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 예, 아 이것들이 중계권이 얼마인데 지금 그럼 너무 화가 빨리 나네요. 그 남북 관계가 뭔가 진전이 아니, 돼가지고 남북 협력 기금인가 거기서 그때 뭐 있지 않았나요? 북한에 대한 채권 그 하는 거? 에휴, 뭐 있었잖아요. 아이고, 빨리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가지고 네. 북한의 김정은이 JTBC로부터 중계권을 중계권을 사도록이요?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통일해야 되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역시 이제 월드컵이라는 것이 네. 전 세계인의 축제이고, 그렇죠. 리고 우리가 또 못 봤던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네. 아주 아름다운 이제 응원단, 아이고야. 미녀 관중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뭐 어떡하기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냥 보면 됩니다. 보고 훌륭하다고 감탄하시면 보세요. 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예, 국내 야구장 여신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요. 진짜 야구?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아유. 보면 됩니다. 큰일 났네. 아유, 뭐 근데 이분들이 다 AI로 만든 어찌했을까? 어? 그럴 줄 알았어. 어쩌을까? 실제 그 관중이 A, 아니었어요. AI에? 예. AI래요. 아이야. 아니야. 같아. AI래요. 진짜 같은데. 네. 이렇게 예쁜데. 아, 그런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뭐 뒤늦게라도 와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게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졌다니까요. 1대 0으로 우리가. 어. 근데 이 정도면 선방 아닙니까? 아유 아니라니까 비교할 선방이. 아니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혹시 멕시코 이길까봐 이겼다가 우리 선수들 다칠까봐 걱정 많이 아, 했는데. 과달라라 해서. 네, 그 멕시코 사람들 아유. 전반에 우리가 움직임이 너무 좋아서. 좋았는데. 네. 근데 후반에 좀 실수였어, 실수. 근데 다음 경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남아공. 네, 그러면 이제 2승이잖아 우리. 네. 그럼 조 1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 2위를 노린다면서요. 네, 이위가 훨씬 더 좋다고 되게 그러죠. 오히려 좋다고. 이위가. 네, 2위 훨씬 네. 좋대요. 아니 그 너무 그 노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냥 이겨요. 최선 다해서 이기면 이기면 됩니다. 돼. 네, 1등 해도 되고
2등해도 됩니다. 예. 네. 잘 해서 다음 경기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응원하면서 보셨던 네. 드셨던 요 한우 사골 사실 이건 이제 이미 베스트셀러 작품 스테디셀러라 굳이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드신 분들 다시 사가시면 물량이 없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네. 물량이 없더라고요. 물량이 없어요. 네, 저도 저번에 시키려고 했는데 빨리 물량이 안 와. 없는데 빨리 안 와. 그래서 그래요? 방금 제가 이거 먹으면서 시켰어요. 아, 6인분은 무료 배송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켰고 시켜놓고 먹는데 많고. 밥이 없으니까 네, 섭섭해. 섭섭하다고 하지만 네. 밥이 없어도 맛있어요. 아하, 다 먹어. 야, 제가 그냥 다음 먹어도 주에- 맛있어. 다음 주에 김치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고기가 녹아요. 고기가 녹습니다. 아, 이거 좀 멕시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 먹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 더운 나라에서 이 뜨겁게 아니 그냥 밖에 놔두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 따뜻하게 한 그릇 얼려서 오잖아. 네, 똑따닥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툭불 한우로만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입에서 녹으셨을 거고요. 요 사골국은 간이 안 된 진국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소금, 후추 요 정도만 살짝 톡톡 넣으시면 아주 맛집이 됩니다. 4팩에 수육 2팩이면 34,900원, 육수 6팩에 수육 3팩이면 49,900원입니다. 6팩 이상 무료 배송 들어가고요. 우리 서영주 소장님 그리고 윤희석 네. 대변인님 너무 사랑하는 그럼요. 우리 카세 한우 사골국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괜찮으셨어요? 이 대단히 맛있고 저는 밥이 없어. 지금 밥을 해 먹기 싫어가지고 항상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데 그냥 이거를 사서 쌓아놓고 이걸 먹으면 되겠네. 맞아요. 우리 집에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이만큼 있어. 이게 내가 짧게 얘기하면 원래 국물하고 고기 둘 중에 하나만 훌륭한 그런 사골이 경우가 많은데 많죠. 예. 국물도 훌륭하고 고기도 훌륭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너무 가격이 너무 이거 깡패야. 우리가 이렇게 깡패야. 하는단 말이야. 가족 기업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세 분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도 화려하게 빛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